안녕하세요, 김은의 축구학입니다. 오늘은 C조 첫 경기였던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는 루사일의 기적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양상은 스탯을 참고하지 않아도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0.15의 XG값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넣어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두 골은 3번의 슈팅 시도 끝에 나온 두 골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더 짜릿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르헨티나부터 먼저 풀어보면 아르헨티나는 4-3-3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스타팅 라인업은 4-3-3이었고 경기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형태에서 파레데스는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고 고메스는 왼쪽 윙어처럼 측면으로 넓게 이동하고 데파울은 우측면으로 내려와서 측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쪽 풀백들은 오버래핑하기도 하지만 주로 낮은 공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운데 공간은 비어있는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르헨티나는 측면에만 국한되어 경기를 진행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헨티나가 경기 운영하는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가운데 공간은 비어두지만 후방에 3명의 선수를 유지하고 데파울이나 고메스는 순간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갔습니다. 미드필더 역할이었던 이 두 선수 외에도 전방에 있는 메시가 내려오면서 가운데 공간을 채우는데요. 이렇게 세 선수가 각자 다른 위치에 있다가 가운데로 이동하면 아르헨티나가 기대할 수 있었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에 있던 선수나 측면 쪽에 위치하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신을 마크하는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효과는 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내려올 때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상대 선수를 수비수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닿아 있는 선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공간에서 고메스나 메시, 데파울이 볼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안쪽에 위치하는 선수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사우디의 수비 진영은 가운데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수비할 때 몸 방향도 가운데 선수를 향해 봐야 하고 측면은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쉽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게 되면 순간 내려와서 볼을 소유해줄 때 사우디의 수비 진영을 앞뒤로 늘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부분들을 고메스와 데파울, 메시의 히트맵을 보면 중원에 위치하는 흔적을 볼 수 있고 한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후방에 주로 3-4명이 위치하기 때문에 1선과 2선은 앞으로 나가지만 전방에 있는 선수는 수비 라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수비 라인과 3선은 간격은 좁혀져도 3선과 1, 2선 사이에는 공간이 발생됩니다. 이런 공간을 내려오고 터치하고 바로 측면으로 몸 열어서 측면을 오픈해주면 앞서 말한 효과를 보이면서 측면을 열 수 있고 비교적 앞쪽에도 많은 숫자를 두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내려오고 자기 앞에 볼을 딱 두고 나서 몸을 오픈할 때 고메스는 딱 한 번만 터치하고 몸을 열고 측면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비교적 가운데 공간에 정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면 뒤에서 강한 압박을 받지만 선수가 내려와서 공간을 스스로 점유하고 볼을 전환해주면 앞쪽의 숫자로 살릴 수 있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 외에도 사우디의 풀백은 윙어를 1대1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윙어가 안으로 들어와서 측면 공간을 만들 때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콤비 플레이 등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럼 사우디는 어떤 방식으로 수비했을까요? 사우디는 전반전에 4-1-4-1 수비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4-1-4-1로 구축되었을 때 원톱은 가운데 있는 선수를 잡고 아르헨티나가 좌우로 패스하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가운데 위치하는 두 선수를 반대편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씩 잡으면서 1대1로 마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메시를 견제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까지 전진하면 2명이서 메시를 마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거의 4-3-3으로 수비 대형을 바꾸면서 아르헨티나가 후방에서 4명의 선수를 유지하는 변칙적인 포지셔닝으로 전방에 있는 세 선수를 견제했습니다. 가운데로 이동하는 두 선수를 마크하는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최대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등 뒤를 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수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비를 최대한 앞에서 끌어내려 하고 수비 라인과 삼성 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위치할 공간도 굉장히 좁았지만 수비 라인을 높게 잡으면서 아르헨티나가 뒤에 대한 공간을 침투할 때마다 트랩으로 잘리도록 만든 것이 성공적인 수비에 주요했고 아르헨티나의 오프사이드 기록이 10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상대의 흐름을 끊으면서 득점한 점도 있겠지만 수비의 간격과 선수들의 수비 임무를 크게 무리 없이 성공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